나라 이름 하나 만들어가지고 마치 독립국인 것처럼 만들어. 그 나라 백성들은 독립국인 줄 알기 때문에 우리 미국에 대해서 저항하지 않는다. 우리가 뭐 흔히들 미국 뭐 이렇게 또는 뭐 미 제국 이렇게 얘기를 다 합니다. 사실 미국이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미국이 나쁘다는 건 다 압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도대체 미국이란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우리가 미국을 알아야만이 현재 이 분단 상태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고 또 민족의 통일을 이루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강연장에 뭐 들어오면서 이 무슨 생각을 이 모두를 뭘로 꺼낼 것인가. 근데 딱 이게 평소에 생각하는 것들 중에서 딱 떠오르는 여러분이 귀에 익은 소설책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꽤 감명 깊게 읽었던 소설입니다.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이라고 하는 소설. 예, 그 데미안에 나오는 얘기를 보면 이 새가 알을 깨기 위해서는 엄청난 고통을 감내해야 된다. 예. 알 속에는 물론 안락하지요. 그러나 알 속에 오래 있다 보면 결국 새는 죽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알을 깨야 되는데 알의 바깥의 세상은 호기심도 있는 환상도 있지만 공포가 더 큽니다. 이거 두렵습니다. 바깥 세상은 어떨 것인가? 호기심도 있지만 이거 바깥 세상 나가면 내가 어떻게 사나? 그런데 결국은 깨지 않으면 죽습니다. 깬다고 하는 것은 저자는 이렇게 뭐 아프락사스라고 하는 것은 바깥 세상은 선과 악이 공존하고 천사와 악마가 공존하는 세상이다.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결국은 주체적으로 내가 이 선과 악이 공존하는 세상에서 어떻게 헤쳐나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내 인생이 결정이 된다. 즉, 그게 이제 주체적인 의식, 주체적인 삶, 또는 요즘 이제 우리가 정치 사상적인 용어로 보자면 주체 사상이죠. 예. 그리고 이제 사실 여기에 이 남한 땅에 사는 사람 치고 이 미 제국에 대한 환상과 공포 아무리 자유롭다 하더라도 100%가 없습니다, 사실은. 예. 자기도 모르게 자기 검열이 돼 있고 또 이제 그 정도의 이 크고 작긴 있겠지만은 우리는 그렇게 날 때부터 지금까지 살면서 세뇌를 받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포를 벗어났을 때 아까 얘기한 대로 알을 깼을 때 미지의 세계. 어떤 분들은 참 열심히 진보 내지는 더 나아가 좌파 진보 활동을 하고 소위 말해서 좌익 빨갱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딱 만나서 제가 얘기를 해보면 빨갱이라고 하는 얘기에 대해서는 두려워합니다. 왜? 자기 검열 때문에. 그게 바로 우리 이 남한 사회에 이 의식이 있다고 하는 진보 인사들의 깔려 있는 그런 잠재적인 이 자기 검열 그런 공포 이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자리에서 이걸 갖다가 확실하게 깨기 위해서 제가 강의를 시작할까 합니다. 예. 미국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떤 나라냐? 저는 간단하게 이 얘기를 이제 집약하자면 미국은 간계와 간사한 계략과 폭력으로
생겨진 나라고 그걸로서 유지해 왔고 또 그것 때문에 망한다. 결국은 미국의 이 에센스는 간계와 폭력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면서 본론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오늘 강의의 초점은 제가 뭐 히스토리 텔링을 하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만들었고 또 그걸 지금도 지배하고 있고 뭐 마지막 우리가 자주 평화 통일이 되는 그날까지 영향을 미칠 미 제국의 그 간계와 폭력 이걸 알므로써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 아까 제가 모두에서 얘기하기를 지피지기면 백전 못해다 얘기하고 상통하는 화두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랬지만 학교 다닐 때 미국의 독립에 대해서 우리는 참 아주 훌륭한 이 모델로 배웠습니다. 이 영국의 이 식민 지배에서 과감히 떨치고 일어나서 자체적인 독립국가를 세웠다고 그렇게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부터가 제가 이건 아니다고 하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즉 원래 미국이라는 나라는 영국이 세운 나라 아니겠습니까? 아닌가? 제 얘기는 북미 대륙의 그 원주민의 땅에 이 백인들을 보내고 한 게 제일 처음에 영국이 시작을 했죠. 물론 북미 대륙이 아닌 남미 쪽은 다릅니다만은 했을 때 그 사람들은 갈 자비까지 없어가지고 영국 정부에서 그 당시에 엘리자베스 정부에서 이 자비까지 대주면서 정착금까지 대주면서 이 식민을 권장을 했죠. 그리고 그러면 거기 정상적인 사람은 안 갑니다. 왜? 아무런 기반 시설이 돼 있지 않은 데를 갖다가 선뜻 가겠습니까? 결국은 영국 사회에서 추방해야 될 인물들이 대다수였습니다. 제 절조에 썼습니다만은 애초에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갔던 사람이 105명이었었는데 그 분포를 보게 되면 정상적인 영국 시민은 거의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북미 대륙에 첫발을 디디게 되는데,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미국의 독립을 영국을 상대로 독립전쟁을 벌였던 사람들이 과연 영국의 식민입니까? 그 사람들은 당연히 자국에서 보내준 거니까 어떤 면에서는 지금 우리가 이 남한 땅에 우리가 미제의 압제를 받고 있는 또 외정시대 때 우리 조선 사람이 피압박 민족으로서 피지배 민족으로서 그런 위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외정시대 때 여기에 조선 땅에 살던 사람이 일본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고 해방투쟁을 했으면 당연히 그건 독립전쟁이고 독립투쟁이 되겠죠. 그런데 외놈들이 일본 정부에서 여기다가 자기네 백성을 심었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 와 있는 일본 사람들이 일본 천황 일본 왕을 상대로 우리 여기서 나라 하나 세우겠다. 일본 왕은 꺼져라. 그렇게 한다면 그게 독립입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그건 독립이 우리가 해서는 독립투쟁이지만 외놈들이 해서는 그건 반란 아닙니까? 바로 당시 미국을 세웠던 소위 미국의 건국의 선조들은 반란 전쟁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참 독립전쟁이라고 배웠습니다. 거기서부터 미화가 시작이 되지요. 그 발단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보스턴 티파티라는 걸 좀 아시겠지만
그거 얼마나 그거 정확하게 영국 정부에서 그 싣고 온 차상자를 갖다가 보스턴 앞바다에 빠뜨리는 게 이제 그걸 투기하면서 그것도 영국 정부의 눈에 이 발각이 될까봐 원주민 복장을 하고 뭐 했다고 하는 건 여러분 다 책에서 배우셨을 겁니다. 그렇게 간사하고 야비하게 했죠. 그걸 무슨 독립전쟁이라고요. 그건 독립전쟁 아닙니다. 테러죠. 자기 본국을 상대로 한. 원주민이 했으면 당연히 독립전쟁이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미국이 영국을 상대로 반란전쟁이 되는데 그때 결정적으로 도왔던 나라가 어딘 줄 아시죠? 프랑스가 도왔습니다. 왜? 프랑스와 영국이 적대적인 관계로 오랜 숙적이었기 때문에 영국을 상대로 싸워준다고 하니까 얼른 프랑스는 돈을 갖다가 대줬어요. 결국은 그것 때문에 루이 16세와 마리 앙뚜아네트가 단두대에서 목이 잘렸지만은요. 예. 좌우지간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미국의 선조라고 하는 사람들은 프랑스에 지원받고 영국과 적대적인 그 주변의 나라들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영국을 이제 쫓아내고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람들의 그 독립선언문을 보게 되면 참 그 자연법적으로 우리의 천부적인 인권이 있다. 근데 그것도 제가 학창 시절에는 참 그 제퍼슨이 기초했다고 하는 독립선언문의 구절구절 야 이거 참 좋은 말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저도 대학 시절에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 제퍼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3대 세 번째 때 대통령 했던 사람이죠. 독립선언문 기초한 사람.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썼던 글을 보면요. 나는 누구를 제일 존경하느냐? 스파르타의 그 통치 체제를 갖다가 제일 선호한다. 스파르타가 어떤 데입니까? 그건 강압 통치하는 대명사입니다. 예, 여기에 뭐 그리스 전문 학자분도 와 계십니다만은, 예, 뭐 애도 갓 태어나면, 여기 갓 태어나면 딱 애 좀 비실비실하면 동네 장로가 불러다가 저기 그냥 산꼭대기에 가다가 절벽에다 투기해 버립니다. 죽이는 거죠. 왜? 그때부터 그냥 인종 이렇게 이 도저히 힘이 없고 애가 어릴 때도 비실비실한 애들은 다 죽여버리고 뭐 스파르타 얘기는 그만하겠습니다만 좌우지간 그런 나라를 갖다가 이상적인 모델로 찬양했던 사람이 바로 제퍼슨입니다. 근데 우리는 제퍼슨의 천부인권 사상, 자연법 사상을 굉장히 뭐 이렇게 죽게 세우고 선호하고 이렇게 찬양하고 그런 교육을 받았습니다. 바로 우리가 받았던 것은 밑바닥부터 철저하게 간계와 폭력을 미화하고 윤색하고 정당화시키는 뭐 그런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제 그런 기초적인 것부터 깨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미국이란 나라가 그 북미 쪽에 자리를 잡죠. 그러고 나서 그 당시에 지금의 그 미국하고 달리 영토는 지금 이 영토의 뭐 4분의 1, 5분의 1도 채 안 됐습니다. 예. 조그만 나라로 시작을 했는데 하자마자 이 사들인 그러니까 뭐 역사에는 사들였다고 나옵니다. 보나파르트 나폴레옹한테 그 루이지애나 뉴올리언스 이 땅을 헐값에 단돈 1,500만 불에 사들인 걸로 나옵니다. 결국은 프랑스라고 하는 나라는 미국이 영국에 대해서 반란하라고 돈 대줬다가 결국은 쫄딱 망하고 그 루이 16세 부부는 죽고 그 다음에 이제 나폴레옹이 뭐 이제 결국 쿠데타로 이제 황제가 된 사람 아닙니까? 뭐 그래가지고 결국은 나폴레옹은 돈 받고 팝니다. 예, 그 바람에 이제 미국은 나라 생긴 지 몇십 년 되지도 않아 가지고 땅 따먹기 시작하는 거죠. 물론 뭐 루이지애나는 뭐 주먹으로 폭력으로 뺏은 건 아니라고 역사에 나옵니다만은 예. 그러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조그만 나라가 벌써 그때부터 뭘 생각을 하냐면 영토 탈취, 확장.
그러면서 여러분 먼로주의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미국의 1800년대 초기에 대통령했던 몇 대인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만, 예, 먼로 대통령이 먼로주의라고 하는 게, 먼로가 뭐냐? 우리가 여기에서 아메리카 쪽은 정말해서 우리가 유럽 쪽에 니들끼리의 이해 충돌에 우리가 개입 안 할 테니까 너네들도 이쪽에 손대지 마라. 정말해서 앞으로 우리가 차근차근하게 이 아메리카 대륙은 우리가 맹주노릇을 하겠다, 이 얘기 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미국은 조그만 나라인데, 그러니까 그때 오스트리아가 꽤 합스부르크 왕가인가요? 제가 이름들이 많아가지고 그 왕가에서 야 자식 말이야, 새로 생긴 조그만 나라가 참 욕심도 많다, 이제 이런 스토리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차우지간 그렇게 해서 루이지애나를 이제 차지해서 땅을 좀 많이 넓혔죠. 그 다음부터 시작하는 게 이제 멕시코 땅 뺏기죠. 멕시코 땅 뺏기는 1830년대, 40년대, 50년대 세 차례 있습니다. 제가 젊을 때 여러분 혹시 나이 드신 분들은 옛날에 미국 영화 배우 존 웨인 기억하실 겁니다. 존 웨인이 주연으로 나오는 알라모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알라모가 뭐냐? 1차 멕시코 전쟁을 배경으로 하는 겁니다. 뭐냐? 이제 멕시코 왕국이죠. 그 당시에 멕시코 왕국의 땅을 뺏어야 되겠는데, 이게 참 명분이 마땅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에 가든지 반역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반역자들이 를 양성을 합니다. 반란군을 시켜서, 야, 너네들 이 왕국을 상대로 우리 독립하겠다고, 멕시코 이쪽에 지금 땅 뺏은 텍사스 그쪽으로 독립하겠다고 싸우라. 우리가 무기도 없고 힘도 없는데 어떻게 싸우냐?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우리가 도와줄게. 그래가지고 반란군들이 이제 멕시코 왕국을 상대로 반란을 일으키죠.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하면 오늘이 10월 27일이니까 우리가 12월 25일 날, 예를 들어서 12월 말일 날 군대를 보낼 테니까 그때를 시작으로 해서 대량 크게 이제 한번 봉기를 해라. 그러니까 이제 반군들이 전부 다 이제 힘을 모아가지고 그날 이제 미국이 도와주기로 했으니까 그날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럼 미국은 안 보내죠, 사람을. 왜? 몽땅 죽게 만들죠. 그래야 명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알라모 지역에 있는 반군들이 멕시코 왕국한테 반란을 일으켰다가 몰살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제국이 양키들이 이제 명분을 딱 걸죠. 너희들 말이야, 무고한 사람들 말이야, 그 사람들도 하늘로부터 받은 천부적인 권리가 있는데 지들이 말이죠, 니들 왕정이 싫다고 독립하겠다는데 왜 그렇게 몰살을 하느냐? 니들은 참 나쁜 놈들이다. 쳐들어갑니다. 그래서 싹, 그럼 어떻게 해요? 힘이 없으니까 결국 멕시코는 당할 수밖에요. 그래서 텍사스하고 콜로라도 하여간 저쪽에 엄청난 땅이 뺏깁니다. 근데 그걸 뺏고 나니까 사람이 그러죠. 안고 나면 넣고 싶다고. 이거 뺏다 보니까, 야, 이거 좋거든요. 이 땅이 참 비옥하고 이렇게, 좋으니까 이거 한 번 더 뺏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때는 또 시비를 겁니다. 이제 그게 바로 이제 리오 그랑데 강인가 하는 다 지금 남부 쪽입니다. 미국의 남부 쪽. 거기에는 분명히 경계선 국경이 이제 당시 국경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경비원이 시비를 거는 거죠. 가서, 야, 여기 우리 국경인데 너 왜 들어와 있느냐? 그러니까 멕시코 국경 수비대가 어이가 없죠. 이거 우리 땅이야. 그러니까 아니야, 임마. 그러니까 자꾸 가니까 이제 멕시코 쪽에서 너 오지 마. 여기 경계하면 공포탄 발사하고 예를 들면 했겠죠. 결국 그래가지고 마구잡이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충돌이 생기니까 일부러 미국의 이 침략군들이 몇 명이 소수를 보내가지고 죽게 만들죠.
그러면 이제 또 명분 생겼죠. 그 또 쳐들어갑니다, 이제. 그 두 번째 또 뺐습니다. 예. 그때 그렇게 뺐었던 땅이 이제 당시 미국 땅보다 더 큽니다. 거의 이제 멕시코 땅 거의 절반을 이제 거의 절반 가까이 이제 뺏은 겁니다. 나머지 세 번째. 또 몇 년 지나니까 땅이 더 탐이 나요. 이제 또 이제 멕시코한테 팔아. 좋게 말할 때 팔아. 어떻게 할 거예요? 멕시코는 도저히 이제 싸워봤자 뺏길 테니까. 저 뭐 불안당들한테 어떻게 말이 안 통하니까. 결국은 마지막에 멕시코가 돈 몇 천만 불 받고 2천만 불인가 이거 뭐 얼마를 받고 팝니다. 그 바람에 지금의 멕시코와 미국의 국경이 이제 그렇게 해서 확정이 된 겁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미국의 직접적인 이제 땅 따먹기는 이제 그걸로서 대강 끝나느냐 했더니 이제 그게 바로 그 다음부터 또 뭐가 생겼느냐. 미국의 남부에 땅을 많이 갖다 보니까 당연히 뭐 노예도 많이 흑인 노예도 많이 필요하고 일손이 많이 필요한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자, 그렇게 되면 농작물이 남부가 훨씬 당연히 땅이 비옥하고 넓으니까 또 흑인 노예들도 많이 데리고 왔고 그러면 미국이란 데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각 주들이 만드는 소위 합중국이다 보니까 이제 그 내부적으로는 세력 다툼이 있단 말이죠. 즉 미국이라는 데는 누가 세금 많이 내느냐 거기에 따라 큰 소리 치는 거니까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뭐 지난번에 그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자 우리 캘리포니아하고 이쪽하고는 우리가 세금을 많이 내니까 우리 분리하자 이런 말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다 뭐 그 당시에 뭐 언론 최근에 거니까 기억나실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란 데가 그 당시에 남부하고 북부가 있었는데 근데 북부 쪽에서는 이제 그 농업보다는 공업을 위주로 하는 그런 이 정책을 폈고 남쪽은 역시 뭐 그냥 그 흑인 노예들 데려다가 농사 짓는 게 위주인데 그런데 공업을 발전시켜야 될 그 당시에 피그당 공화당 지금의 공화당이죠. 그 이제 공화당 쪽에서 그 당시 권력을 집권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저 커지다 보니까 남부가 너무 힘이 세죠. 그러면 공화당 쪽에서는 그 당시에 뭘 하려고 했었냐면 이거 미국이 이대로 농사만 짓다가는 앞으로 크게 발전이 없다. 우리가 공업을 발전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하려면 지금 수입을 갖다가 관세를 낮춰가지고는 뭐 잘 아시다시피 관세가 낮아지면 자국의 산업은 발전이 안 됩니다. 예, 값싼 공산품들이 들어오게 되면 자국에 있는 공산품의 그 품질 향상이나 경쟁력이 향상될 수가 없죠. 그런데 반면에 농산물은 어차피 좀 싸가지고 계속 만들어가지고 뭐 국내 소비도 하지만은 해외에다가 팔아야 되면 외국에 물건을 팔 때 그 나라에서 수입 관세를 높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참 제 얘기 듣고 지금 트럼프가 움직이고 있는 그 관세 장벽하고 머릿속에 딱 계산을 해보시면 미국이 지금 어느 상황에 와 있다고 하는가 아마 이게 짐작이 가실 겁니다. 더 자세한 것은 책에 좀 써 있습니다만 제가 그냥 가급적인 여러분에게 빨리빨리 해서 많은 걸 좀 이 화두들을 던지려고 이제 빨리 진행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남부하고 북부하고 헤게모니 싸움이 벌어집니다. 물 한 잔 좀. 예. 자, 그러니까 이제 남부 쪽에서는 지금 현재 너네들이 북부에다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당신네들은 공산품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관세를 올리려고 하는데 관세가 올리게 되면 우리 남부의 농산물 수출이 결정적으로 타격을 입는다. 맞지 않습니까? 관세라는 건 소위 호혜 관계에 있는데 내가 이
이 농산물을 갖다가 파는데 상대방이 그것도 공산품을 수입해 와야 되는데 여기서는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영국에 있는 공산품을 수입해 들어오는데 여기가 국내 관세에 높여버리면 영국에 있는 공산품이 여기 들어오기가 힘들죠. 그러면 그 관세라는 건 서로 호혜 관계에 있으니까 그럼 저쪽에서도 영국에서도 미국에 있는 농산물 관세를 올려버립니다. 수입 관세를. 결과적으로 영국 여기 남부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면 말이지 우리 남부가 결정적인 타격을 입는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갈라서자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때 이제 그 제시했던 그 관세가 근 80%입니다. 미국의 공화당에서 제안했던 게 관세 80% 하면 공산품 아무도 못 들어오니까 그러면 물론 자국에 있는 공업은 발전하겠죠. 당장 내수부터 이제 이렇게 그 대신에 농산물은 뭐 결정적인 타격을 입죠. 그러니까 당연히 남부 쪽에서는 우리 갈라서자. 예, 그게 바로 이제 미국의 남북 전쟁이었습니다. 뭐 그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하고요. 결정적으로 남부가 졌습니다. 자, 북부가 이겼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이제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 지금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한번 나중에라도 가만 생각을 해보시면 이 조인이 맞아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근데 우리는 거기서 뭘 배웠느냐? 위대한 링컨 대통령께서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참 포장을 너무 멋지게 하죠. 인권. 예, 요즘도 뭐 북의 인권 타령을 하고 있는데 전 참 뭐 나중에 혹시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그 제가 상세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참 정말로 웃기는 얘기죠. 예. 자, 그래서 이 미국 사람들은 자기네들은 그 당시에 이게 우리가 이거 같은 이 국내에서 이거 취급하고 싸우는 게 이거 대외적으로 역사에 뭐라고 기록을 하느냐. 결과적으로 밥그릇 싸움했다고 이렇게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걸 이제 딱 그 포장한 게 바로 흑인 노예. 얼마나 좋습니까? 국제사회에서 우리는 노예 해방을 위해서 우리끼리도 싸우고 피를 흘렸다. 참 정말 들어도 멋지죠. 예, 저도 젊은 시절에는 그렇게 알았습니다, 사실. 예, 그런데 흑인 노예 해방을 이제 이 북쪽에서 전쟁에 이기게 된 결정적인 전술이 바로 흑인 노예입니다. 남쪽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흑인 노예를 많이 고용을 한 상태였었고 북쪽에서는 상대적으로 이제 흑인 노예 비중이 작았으니까 링컨이 그때 이제 이 수세에 몰리고 있을 때입니다. 그 당시에 남부에서는 여러분 기억나시죠? 리 장군이라는 사람이 꽤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자꾸 밀려 나가는데 거기서 딱 아이디어가 뭐냐면 흑인 노예 해방 선언하자. 그러면 남부의 전력을 지탱하고 있는 병참 일부 흑인들이 전쟁터에까지도 끌려 나왔으니까요. 근데 이걸 갖다가 일시에 와해시킬 수 있다. 자, 흑인 노예 해방을 한다고 북부에서 이제 탁 선전을 하니까 남부의 전력은 그냥 눈사태 쏟아지듯이 결정들은 막 허물어지는 거예요. 막 병참으로 예를 들어 군복 만들던 그 흑인들 뭐 식량 나르던 병참 다 도망가는 거예요. 흑인들 북쪽으로. 북부 쪽으로. 당연하죠. 해방시켜 준다는데. 그러니까 남부 전력이 결정적으로 와해가 되면서 리 장군이라는 사람은 항복을 합니다. 나 이제 전쟁 이게 나 이제 왜 안 되니까 대세가 이미 이제 북쪽으로 기울었으니까 결국 이제 그러니까 그 링컨이 나중에 해고를 했습니다. 그 전쟁 끝날 무렵에 물론 끝나고 바로 죽었지만 뭐라고 했냐 내가 이 정치적으로 써먹은 흑인 노예 해방이 이렇게 주요할 줄은 몰랐다. 예, 그 사람이 그 자료에 이렇게 쭉 나오더라고요. 물론 링컨이라는 사람이 뭐 위대한 인간도 아니고 그 미국이라는 데가 좀 크리스마스를 그래도 자기네가 명절로 치는 나라인데 그 원주민 인디안 그것도 재판 끝나고 나서 며칠 만에
좀 재심을 해달라, 좀 이제 집행을 좀 연기해달라고 했는데 일절 없이 그냥 크리스마스 날 그것도 선거 끝나고 나서 아마 24시간 만인가요? 그때 집행명령을 해서 잔인하게 죽인 그런 사람이 링컨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알았던 그 아브라함 링컨이 뭐 미국의 위대하고 새빨간 거짓말이다. 그 얘기를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남북 전쟁이 딱 끝나고 나니까 이제부터는 자신감이 붙었죠. 자, 우리 이제 내부적으로도 결속이 다 됐고, 그러면 뻗어나가자. 예, 그때부터 이제 1800년대 이제 중반이죠. 예, 그때부터 한 게 바로 우리하고도 관계되는, 왜냐면 일본에다가는 패리 그 함장이 있거나 패리 함대를 보내가지고 일본을 강제 개항을 시켰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는 뭐 제일 처음에 여기 대동강에 셔먼호 왔다가 이놈들이 소침되고 우리한테 이제 뚫지를 못하니까 그다음에 심리양요로 해서 예 강화도로 왔던 거 여러분 기억하실 테니까 그 얘기 모두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와이에 가서는 하와이가 그 당시에는 왕국이 영국의 사실 영향권에 그러니까 뭐 영향이라기보다는 영국이 주로 먼저 좀 가서 행세를 했죠.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뭐 식민지화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예, 그 뭐죠? 쿡 선장인가요? 이 탐험가 예, 쿡이죠. 예, 그 사람이 이제 그 발견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좌우지간.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제임스 쿡이 그 영국 사람이다 보니까 그 영국이 영향 컸었는데 결국 이제 이걸 또 뺏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 먼저 선교사를 파견을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이 영국이란다 하와이 왕정을 무너뜨리고 일단 괴뢰 정부를 만들었다가 사실 하와이가 미국의 50번째 주가 된 것은 2차 대전이 한창 끝나고 나서 50몇 년도에 기억을 합니다. 잠깐 찾아보시면 나옵니다만. 자, 그러니까 뭐 우리가 진주만이 뭐 습격파 진주만은 그 당시에 미국 땅 아닙니다. 예,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요즘으로 말하는 사이판이나 예, 이런 괌처럼 미국령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었죠. 예, 자 그렇게 되고 이제 하와이만 합니까? 이제 그 하와이도 그래서 이 선교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여기에 기독교인도 계시겠지만 선교사는 미국이 해외 선교사 파견하는 것은 사실 그 천병 즉 군대가 그 본진이 점령을 하기 전에 가서 사전 공작하는 공작팀입니다. 제가 단호하게 미국의 그 옛날에 뭐 맥키니 대통령 뭐 몇 사람이 그 미국 그 정부 문서를 보게 되면 해외에다가 파송하는 뭐 신부, 목사 이런 사람들 불러다 놓고 여러분들은 선교사 이전의 정치가입니다. 그게 뭐 아주 사실 뭐 미국뿐만 아니고 이 서구의 그 선교사 뭐 옛날에는 뭐 신부 뭐 주교 다 그랬죠. 뭐 해외 나간다고 하는 게 지금의 우리의 그 현대 요즘의 개념에서 이렇게 포장되어 있는 그런 미셔너리가 아니죠. 뭐 여러분 그 아프간이나 이라크 침공했을 때도 그 뭐 선교사를 내보냈다고 우리나라도 뭐 이선일인가 걔도 뭐 참수당하고 그랬는데 사실 뭐 합니까? 지금도 조중 접경 지역에다가 이 기독교 목사라는 사람들 그 누가 뒷돈 대줍니까?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 선교라는 빌미하에 북조선의 체제를 갖다가 와해시키기 위한 공작팀들이죠. 그게 뭐 옛날에도 미국이 했던 짓도 다 그랬다는 얘기죠. 그런데 하와이나 이쪽으로 이제 다 평정을 하고 나서 이제부터는 미국의 텃밭,
옛날에 먼로가 내가 유럽에 손 안 댈 테니까 너네들 우리한테 손 대지 마라. 우리 여기 아메리카 대륙에 뭐 그렇게 했는데 그다음에 뭐 윌슨은 또 그랬죠. 민족 자결주의. 여러분 잘 아시죠? 민족 자결주의가 뭡니까? 우리 뭐 옛날 그 좀 이따가 제가 1차 대전 얘기를 이제 하겠습니다. 자, 제가 거기다 먼로나 윌슨이나 다 같은 맥락입니다. 즉 아메리카 대륙은 내 텃밭이니까 여기에 넘보지 마라 이 얘기죠. 그게 시작이 바로 이제 1898년에 스페인이 점령하고 있던 쿠바를 이제 빼앗기 위해서 이 간계를 부리는 겁니다. 예, 그 당시에 미국은 메인호라고 하는 그 미 해병대 함대를 뭐 함대까지는 아니지만은 군함을 보냅니다. 쿠바에서도 아바나 항에다가 정박을 시킵니다. 사실 명분은 이랬습니다. 그때 이제 미국이 쿠바가 주로 이제 흑인 노예들로 이제 거의 다 채워져 있으니까 그 중에서 그런 사람들 부추겨 가지고 너희들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해라. 우리가 지원해 주겠다. 아까 제가 멕시코의 알라모 사건 뭐 거의 막 그 사람들의 수법이 아주 나중에 제가 저기 말씀을 뭐 드릴 기회가 있으면 하겠습니다만 수법이 아주 다 빤히 나옵니다. 이렇게 수가. 그래서 그 쿠바에다가 아마도 반군이죠. 그 스페인 입장에서는 스페인이 그 당시에 종주국이었으니까 입장에서는 이거 반군들을 갖다가 자꾸 부추기는 게 바로 미국이죠.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그 쿠바에서 소요 사태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은 쿠바의 그 수도 아바나 항에다가 군함을 딱 보내면서 내가 그래도 명분이 우리 교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기 왔다. 예, 그러니까 내가 니네들 뭐 침략하러 온 거 아니니까 인도적 차원에서 거기에 와 있는 우리 교민들,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왔다. 그러면서 쿠바항에서 일단 명분을 세워야 되니까요. 상륙은 안 합니다. 항에다가 해병대 200 몇십 명을 갖다가 실은 메인호를 딱 정박을 시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제 반군들하고 자꾸 이렇게 접촉을 하겠죠. 그러니까 스페인 정부에서 뭐라고 할 거 아닙니까? 아니 놈들아, 너네들 그 자국민들 뭐 하러 왔으면 그 사람들 데리고 나가면 되지. 뭐 자꾸 무슨 짓 하느냐?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이제 궁지에 몰리죠. 그러니까 폭발시킵니다. 메인호를 폭발시키죠. 가지고 메인호에 타고 있던 200 몇십 명이 거의 다 죽습니다. 그래 놓으니까 그걸 이제 제가 폭발시켰다고 자폭을 시켰다고 하는 건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그 세월이 많이 지나고 나서 물론 제가 책이 쓸 때는 다 나왔지만 미국 정부의 그 방대한 서류 중에서 보면 그게 나옵니다. 그게 비밀 해제 뭐 걔들이 보통 35, 40년 되면 이렇게 비밀 해제합니다. 아주 센시티브한 부분들은 얘들이 그 문건에다가 까만 걸로 이렇게 목줄을 쫙 그어버려요. 그건 안 보이게. 그런데 앞뒤 맥락을 보면 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자기는 했다는 게 나옵니다. 예, 그 당시에 이제 뭣도 모르는 함장은 다행히 안 죽었어요. 6B 함장이라는 사람이 이거 폭파된 이거 아무래도 이 스페인이 한 건 아니다. 이 사람 뭣도 모르고 예, 이제 그런 소리 하다가 그 사람 잘렸죠. 예. 그리고 조용해. 뭐만 말이 많아. 쉽게 이제 제가 좀 시쳇말로 미국 정부에서 좀 가만히 못 있어. 뭐 이런 것은 이제 진주만 때도 또 비슷한 얘기가 또 나옵니다. 이런 얘기가 이제 그 케이스가 아주 비슷한 케이스가 또 나옵니다. 결국은 이제 미국은 건서 잡았죠. 뭐 200 몇십 명 죽었겠다. 자, 쳐들어가자. 근데 사실 그 전에 스페인한테다가 1억 불을 제안을 했어요. 1억 줄 테니까, 1억 달러 줄 테니까, 그 당시에 1억 달러 크죠. 당신네들이 고생한 거지. 이거 하니까, 야, 권리금 줄 테니까 점령지를 넘겨라.
예, 나옵니다. 그러니까 스페인이 쿠바를 넘기게 되면 어떤 면에서는 뭐 그냥 쭉쭉쭉쭉 막 터가면 다 뺏기니까 못 넘긴다. 그러니까 이제 붙은 거죠, 전쟁이 이제. 근데 뭐 전쟁 얼마 만에 그냥 금방 끝나죠. 왜? 스페인하고 미국하고 그 당시에 이제 이미 게임이 안 됐으니까요. 결국은 그럼 우리가 여러분 그 전쟁사에서 보시면 패전국이 원래 그 전쟁 배상금 부담하는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죠? 근데 배상금을 스페인한테 물린 게 아니고 스페인한테 2천만 불을 줍니다. LA. 그거 뭐냐? 요즘 말하면 이게 권리금이죠, 권리금. 권리금 2천만 불 주고 이제 인수인계하는 거죠. 관리권에 대한. 그래가지고 쿠바를 빼앗아 오고 동시에 필리핀도 이제 쿠바 스페인의 그거니까 스페인의 점령지였으니까 쿠바도 빼앗아 오고 그러면 괌 뭐 이런데 그냥 아마 덤으로 얻어오고 뭐 이렇게 뭐 쉽게 그렇게 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필리핀 같은 데는 옛날에 그 1945년도 9월 8일 날 미국 여기 미군들이 인천항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해방군인 줄 알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만세 부르다가 한 10명 안짝 죽었죠. 그 아마 다 역사의 기록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 미군들은 그때 여기 인천항에 들어오면서 국 했단 말이죠. 국이라는 걸 영어로 찾아보시면 에이 하찮은 것들 뭐 한마디로 쓰레기 뭐 이런 소리입니다. 이 쓰레기 자식들. 그 당시에 뭐 일화가 있습니다. 국 하니까 국물 있다는 얘기다. 우리 여기서 말 잘하잖아. 뭐 국물 건더기. 국물이 있다는 얘기다. 그런 얘기가 회자가 됐다고 합니다. 예. 저희가 그 필리핀 사람들한테도 이제 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 쓰레기 같은 놈들.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필리핀 사람들은 스페인을 몰아낸 해방군인 줄 알고 만세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만세하다가 결국은 이제 바로 이게 점령군이라는 거 알았죠. 그 바람에 이제 그때 바로 이 독립전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근데 그에 비하면 남쪽은 독립전쟁은커녕 그렇게 상하고 죽고 나서도 그저 감사하죠. 지금까지도 몸 바치고 돈 바치면서도 미국을 만세하지 않습니까? 예. 이제 우리가 필리핀을 갖다가 뭐라고 그러지만 사실 그 당시를 보게 되면 우리가 더 정말로 참 부끄러운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쿠바하고 이제 필리핀하고 이제 쿠바라고 하는 것은 뭐 필리핀은 당연히 이제 이쪽 그 태평양 쪽이고 쿠바는 이제 그 남미 특히 쿠바는 뭐 바로 미국하고 앞에 여기 마이애미 이쪽에 이렇게 하면 바로 가까우니까 그냥 이제 교두보가 되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중남미에 대한 스페인이 그 당시에 주로 종주국이었던 그 이 중남미 땅을 갖다가 이제 스페인의 힘이 빠지면서 미국 영향을 넓히기 시작하죠. 사실상 뭐 지금은 중남미라고 하는 데가 중남미의 역사가 이 20세기 이후의 중남미 역사는 피해 역사입니다. 우리는 사실 중남미 역사를 잘 몰라요. 여기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가, 얼마나 잔혹하게 죽었던가. 누가? 미국에 의해서. 예. 이제 결국은 이제 스페인의 힘이 빠지면서 미국이 거기에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그 중남미 사람들도 많이 깼죠. 그러니까 이제 그 독립의식을 가지고 있던 그 애국지사들이 미국을 상대로 저항을 하고 그렇다고 해서 뭐 열전을 벌인 건 없어요. 그 백성들 상대로 해서 의식을 갖다가 깨우치게 하고 이 독립국을 만들기 위한 그런 게 있었는데 결국은 그 사람들은 너무너무 비참하게 뭐 제가 좀 이따 시간이 아니니까 뭐 오늘 그 얘기할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간단히 얘기하고 다시 하던 걸 계속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 한 예를 들겠습니다. 그러니까 딱 쿠데타 딱 일으키고 나서 쿠데타가 누구 쿠데타냐? 친미 쿠데타죠.
일으키고 나서 어느 날 공항 항만 다 폐쇄합니다. 그게 아르헨티나뿐만 아닙니다. 여러 나라에 한 예만 대가 드는 겁니다. 폐쇄하고 나서 거기에 있는 백성들한테 약 한 50만 명이 되는 한테 미국 정보기관에서 리스트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쫙 줍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겠지만 남한도 6.25 전후에서 그랬습니다. 지금도 어떤 상황 그런 거 아니겠지만 만약 바뀐다고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은 레드카드 받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대공분실도 갔다 왔고 저 국가보안법으로 관리돼 있었기 때문에 좌우지간. 그런데 그 레드카드, 옐로카드, 블루카드 이게 딱 주면 옐로카드는 그것도 그냥 죽인 게 있지만 또 잔인하게 죽입니다. 항공기에 수송기에 태워가지고 태평양 배를 갈라가지고 배를 빨리 갈라야 사람을 갈라야 이 피맛을 봐야 상어들이 와서 빨리 분해시킨다고. 예, 심지어는 임산부는 애까지 꺼내가지고 그 다 기록에 나옵니다. 제가 이건 소설 쓰는 거 아닙니다. 예, 완벽한 그 자료에 의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잔혹하게 죽인 것은 말도 못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키신저를 갖다가 도살자, 학살자, 그 전쟁이 바로 우리가 콘도르 작전 해가지고 미국이 이제 일명 더러운 전쟁 그 중남미에서 그렇게 통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걸 미국에서 내부적으로는 이 작전명 콘도르 독수리 작전 해가지고 즉 한마디로 중남미에서 사회주의자, 민족주의자 인종 청소를 했지요.